총리 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우려를 보내고 있고요. 집권 상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데 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특검 연장 법안의 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할 때 그 양반이 이렇게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총리를 인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총리마저도 탄핵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좀 끌고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완전히 자기가
대통령 행세나 하고 이거 특검 처음에 나올 때 당연히 30일 연장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럼 황교안 탄핵이란 카드를 왜 안 쓰냐 첫 번째. 네. 근데 황교안 총리를 지금 탄핵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가 되는데 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럼 유일호는 이거 특검 연장을 승인해 줄 거냐? 아니거든요. 다 같은 한 몸. 네, 한 몸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사실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랑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황 총리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 총리 탄핵 카드를 왜 안 쓰냐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직권 상정인데 그거 궁금해하세요. 네, 직권 상정 왜 못하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는데 그 요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법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 좀 너무 확고해요, 지금 현재. 직권 상정에 대해서.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 28일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28일까지는 그 특검 시한을 연기하는 거를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8일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있죠. 진짜 비상사태는 28일 이후에 벌어진다. 네, 그렇죠. 만약 비상사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그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때는 이제 제1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개혁 입법 못했을 때 의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 못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 우리를 1당으로 만들어줘라. 근데 이제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1당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직권상정이 안 되니까 야 19대 때도 숫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당 만들어줬는데 1당 됐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 화가 나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화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거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이게 안 되는 현실이 진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뭐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거 비상사태도 아닌 상태에서 뭐 전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해석의 차이죠. 예. 근데 이 현재 이제 직권상정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래서 우리 야 3당 의원들 총리실에 갔어요.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그냥 우리가 기습적으로 간 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다 해서 2, 3일 동안에 면담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안 만나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총리 공관 예. 또 세종로 종합 정부 청사 뭐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요. 우리 촛불의 방향도 이제는 황교안 총리한테 좀 촛불의 방향이 좀 가서 우리 야당도 압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특검 연장을 지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한번 투쟁해서 28일까지는 네. 권한대행을 끝까지 압박을 하고 그게 지나면 그 직권상정이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수단을 더 찾아보고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갈 문제는 포기해서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네. 사실 그래서 저희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네. 추미애 대표님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28일 도과하면 좀 더 비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고요.